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입니다. 이번 달에는 새 정부 출범,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이 있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에 대부분의 정책이 시원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이죠. 국정 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보험업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 목표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는 자영업자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됩니다. 통상 특수고용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편입해서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5년 11월 금융당국은 보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통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실손보험은 보험료 통제 방안을 밝히기까지 했죠. 세 번째, 보험사들이 IFRS 17 도입과 관련한 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더불어 IFRS 17을 준비해야 하는 보험사는 이중고를 겪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업 전장이 정말 힘듭니다. 꽃길만 걷기 정말 힘든 시기죠. 보험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연합뉴스에서 건강보험 강화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5년간 1조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한 데 따라서 보험사들이 과거 5년 동안 실손보험에서 1조 원의 보험금을 덜 지출하는 등 반사이익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죠. 그럼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제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손해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보험료를 2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해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100%를 초과해 왔는데 무슨 반사이익을 본 게 있느냐는 것이죠. 또 보험금으로 많이 나가는 항목인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실손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는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정권 초기에 이런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보험사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실손보험료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인하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6월 20일 뉴스핌에서 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인하 묵묵히 주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성조 공정위원장은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를 담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담합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공정위원장이 사용하면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뉴스핌의 추정 결과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감원의 입장도 보험업계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계사분들의 수입은 대부분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다행히도 고액의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격이 낮아지면 보험 설계사의 수익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등도 보험료를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할까 좀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사를 만들어서 돈을 받지 말고 다 보장을 해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건 현재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 발표가 나면 언론부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겁니다. 또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결국 점유율이 많이 빠진 보험사부터 인수심사를 완화하거나 보험료 인하 카드를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6월 13일에 대한금융신문에서 설계사 국민연금 의무 적용, 보험사 비용만 3천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천억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산 방법은 전속 설계사에 지급한 총 수수료에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요율인 4.5%에 달하는 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용 문제로 보험사는 설계사분들이 근로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계사분들은 어떨까요? 의견은 정말 반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세금은 조금 많아지겠지만 삶은 또 조금 안정화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추산을 해봤습니다.
세금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를 따져봤는데요. 총소득이 5천만 원으로 비슷한 근로자와 설계사의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따져본 결과 근로자의 경우에 1년 세금은 한 30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설계사분들은 34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대부분이 필요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쨌건 정부는 설계사분들을 근로자로 바꾸는데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2일 한국금융신문에서 생명보험 신계약 줄고 변액보험 계약 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 신계약은 줄었지만 변액보험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5.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무려 2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기사에서 변액보험 증가 이유는 RBC와 LAT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IFRS 17을 대비해서 금융당국은 ICS라는 감독회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킥스는 지금까지 RBC로 불렸던 감독회계를 오는 2021년부터 대신할 제도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 금리 변화에 따라서 적정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제도를 LH 제도라고 합니다. 이 LH 제도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쌓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죠. RBC나 LAT 등을 강화하면 보험사는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도 늘어나겠죠. 하지만 변액보험은 고객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시이율형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지는 책임준비금 규모가 적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향후 변액보험 마케팅에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이율형 상품을 파는 것보다 변액보험을 파는 게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들은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아픈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최소 연금액을 무조건 보증하는 일명 GLWB 상품이나 공시이율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품 등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신개념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변액보험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라면 변액보험 컨설팅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6월 22일 서울 파이낸스에서 하나생명 경단녀 특화조직 니즈 내단 출범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생명이 니즈라는 경단녀 특화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니즈는 일반 용업조직과 달리 2년간 3천만 원까지 기본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자녀 학비와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출퇴근도 조금 다릅니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에 퇴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설계사들은 출퇴근이 근로자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니즈는 일반 조직보다도 좀 더 유연한 게 특징이죠. 사실 하나생명의 경단녀 조직은 빅3 생보사 중 가장 늦게 출범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죠. 삼성이나 교보생명도 한화생명처럼 기본급 등을 지원하고 출퇴근이 플렉시블한 것이 좀 동일합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경단녀 모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영업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대형 3사 조직을 보면 40대, 50대 설계사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향후 10년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20대, 30대 설계사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40대, 50대 여사님들이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리크루팅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리크루팅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경단녀 조직까지 출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이나 유일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신정부가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진행됐던 보험료 인상은 이제 주춤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설계사분들께 단기적인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 정부는 보험 설계사도 근로자법을 적용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죠. 설계사분들에게는 반반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더 내도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등 삶의 안정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무튼 정말 진행하게 된다면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난 2015년부터 각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했죠.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계약은 줄었지만 오히려 변액보험 판매는 늘었다고 하네요. IFRS 17을 대비한 상품 판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단녀 특화 조직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리크루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경단녀 조직은 일부 기본급을 좀 주고 출퇴근도 더 여유롭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성공적이었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경단녀 조직이 영업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